도기들 안녕. 정말 오랜만에 왔지? 네, 지난주에는 왠지 이렇게 혼자 짓거릴 에너지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 새삼스럽게 좀 쑥스럽다는 생각도 들었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다시 기운을 내서 그림책 개구리 왕자를 들고 왔어. 전에 그림 형제의 개구리 왕자 원본을 읽어준 적이 있는데 오늘 가져온 책은 비네테 슈레더가 그린 시공 주니어에서 출간한 개구리 왕자 편이야. 내가 이 작가님을 비네테 슈레더라는 이 독일의 여성 작가분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는 플로리안과 트랙터 막스, 악어야 등의 작품이 있어. 근데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이분 작품 중에 진짜 좋아하는 루핀히엔이랑 라우라는 아직 번역 출간이 되지 않아서 그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해. 개인적으로는 그 작가님의 작품 중에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문화적 정서적 차이 때문인지 출간이 되지 않았어. 그렇지만 이 개구리 왕자도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그 그림 형제의 민담을 이 작가님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말 잘 풀어냈다고 생각해. 그래서 널리 아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 한 컷 한 컷을 보는 게 너무나 즐겁거든. 그래서 요 표지를 지금 내가 책을 들고 있는데 앞 표지를 보면 이제 아름다운 그 금발의 공주가 개구리에게 이렇게 황금공을 건네받는 장면이야. 그리고 뒷표지에는 두 개구리와 공주 없이 그 우물에 있는 우물과 물이 비춰지는데 그 물에 파문이 일고 있어. 그러니까 뭐 개구리가 퐁 뛰어들었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개구리가 튀어나갔다든지 뭐 공이 빠졌다든지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지. 그리고 이분의 작품에는 바코드가 이 그림 안에서 어떤 하나의 요소로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재미있어. 원서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 다른 책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바코드 책이라면 상품이 된 책이라면 바코드와 뭐 가격, ISBN 표시가 있기 마련인데 이 요소조차 자신의 그림 안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둔 부분도 참 멋지다고 생각해. 책을 펼치면 초록색의 면지가 펼쳐지고 환상적으로 보이는 환상 속의 나라처럼 보이는 먼 나라에서 이제 그 작은 마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여져. 굉장히 환상적인 그림, 비현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작가분이고 그림책 작업 외에 개인적인 예술 제작도 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미하엘 엔데의 작품에도 그림을 많이 그리셨지. 미하엘 엔데의 작품의 환상성과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 첫 장면에서는 임금님이 아름다운 딸들과 공놀이를 하고 있고 이 공주님들의 드레스가 무지개색처럼 다양하게 있어. 이분의 그림 보는 것만으로도 알록달록 알사탕을 먹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져. 주인공인 막내 공주는 여기서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고 금발이지. 이 공주가 아끼는 공을 가지고 이제 숲속으로 들어가는데 숲속의 나무와 풍경이 좀 기괴해. 그런데 공주는 별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펼치면 세 번째 장면에 가면 공주가 우물에 공을 빠뜨리고 뭐 눈물을 흘려. 근데 개구리가 나와서 공을 구해주겠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워하지. 그래서 이 금공을 돌려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 약속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공주가 뭐 옆자리에 앉혀달라, 사랑과 애정을 달라, 같이 침대에서 잠들게 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하는데 그래 다 알았어 해줄 테니까 공을 갖다 줘, 뭐든지 들어줄게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황급하게 약속을 해버리고 만 거지. 그리고 개구리가 진짜로 금공을 가지고 찾아주니까 자신의 약속을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가버리는 거야. 개구리가 쫓아오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금공을 들고 가버리지. 여기서 이제 공주의 캐릭터는 좀 철이 없고 자신의 말과 약속을 가벼이 여기는 그런 미성숙한 존재로 묘사가 돼. 그런데 다음날 개구리가
공주가 식사하는 자리에 진짜로 찾아오고 약속을 이행하라고 이제 요구를 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아버지가 이제 엄격해 보이는 이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약속했어.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다. 가서 문을 열어라. 그래서 공주는 떨떠름한 마음으로 그 개구리를 자기 식탁에 올려놓지. 그러니까 공주는 개구리가 너무 싫고 징그러운데 그 추한 존재를 자기 곁에 둬야 하고 자기가 이 존재의 도움을 받았다는 걸 인정해야 하잖아.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이 그림에서 그림도 보여주면 참 좋으련만 유튜브에서 그림책을 보여주는 것에는 또 저작권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궁금하신 분은 직접 찾아보시는 걸로 하자. 여기 그 공주의 발밑에 가면을 쓴 웃는 개 그림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장치들 참 재미있어. 개가 사람 얼굴 모양의 가면을 쓰고 있는데 계속 웃고 있지? 마치 공주를 놀리는 듯해. 자, 그래서 식사를 마친 뒤에 공주는 개구리가 난 피곤해요. 공주님처럼 편히 자고 싶어요. 하자 이제 손끝으로 너무 질색을 하면서 들고 침실로 가지. 근데 저를 올려주세요. 안 그러면 왕한테 이르겠어요 하니까 이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공주가 개구리를 벽에다 집어 던지지. 거칠게. 이 충측한 짐승아 이제 됐니?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렇게 던지자 이제 왕자에게 씌워졌던 마법이 풀리지. 개구리가 왕자로 변하게 되는 거야. 책에는 젊고 잘생긴 왕자로 변해 아름다운 눈으로 공주를 그윽하게 바라보는 거였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그래서 이 장면도 굉장히 아름다운데 공주의 침실, 커튼이 쳐져 있는 침실로 왕자가 두 발이 땅에 떨어져서 하늘로 날듯이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 여기서는 결혼을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그냥 동침했다는 걸 이렇게 암시하는 것 같아. 결혼을 약속하고 또 공주의 아버지로부터도 결혼 허락을 받고 이 침실에도 그 웃는 개가 등장해. 마지막 장면에는 이게 좀 뜬금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 왕자의 하인이었던 충성스러운 헨리가 가슴에 태를 두르고 그 마차를 끌고 대기하고 있어. 왕자와 공주를 왕자의 나라로 모셔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근데 가슴에 태를 두른 이유는 왕자가 마법에 걸리자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슴띠를 3줄이나 차고 있었대. 그런데 왕자가 이제 왕국으로 출발하자 탁 소리가 나면서 가슴에 묶어둔 띠가 풀어졌다 이렇게 표현해. 근데 3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슬픔의 굴레가 이제 기쁨으로 터뜨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 여기서 좀 이 헨리가 하고 있던 가슴띠 이런 것들이 좀 이야기의 군더더기나 사족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 그런데 이 개구리 왕자라는 이 민담을 어떤 성적인 결합, 최초의 성경험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일관성 있는 설명이 되지 않나 싶어. 우선 개구리라는 존재가 축축하잖아. 물 속에 살기도 하고 또 땅에 살기도 하고 그런 양서류이고 그런 것들 축축하다는 것 이런 것들은 또 성적인 무의식 안에서도 성적인 것들과 많이 연결되어 있지. 그러니까 처녀인 그 공주가 그런 어떤 축축하고 눅눅하고 징그럽게 여겨지는 어떤 것을 경계하고 그런 것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사람의 성적인 경험이나 결합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런 것들을 거부했던 것에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환희로 그 전환할 수 있는가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봐. 그러니까 여기서 꼭
뭐 공주라고 해서 이걸 꼭 여성 인물로만 한정할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어떤 책임성 없고 그 유아적인 존재가 자신의 어떤 약속을 지키고 어떤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결합까지 가는 것으로서의 결혼을 이해하면 어떨까. 그리고 하인의 가슴이 터진다는 것, 옥죄어 있던 어떤 억압적인 것들이 어떤 기쁨으로 터져버린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이 헨리도 생뚱맞은 존재는 아닌 거지. 그 개구리가 남성으로 변신하고 사람으로의 모습이 되고 그런 좀 꺼리끼고 두려움을 갖고 있던 어떤 성적인 경험들이 기쁨으로 전환될 때 억압되어 있던 것들이 터져버리고 커지고 그런 것들의 상징. 그래서 그 결합을 축하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한다면 기승전결이 딱딱 들어맞는 거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이 그 흉측한 개구리에서 왕자로 변신을 시키는가. 두렵고 터부시하고 음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 기쁘고 기꺼이 환영받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으로 전환되는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겠지. 이 이야기 안에서는 공주가 이제 거칠게 그것들을 거부하고 자기 표현을 하는 것에서 그걸 계기로 해서 오히려 개구리를 패대기 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 근데 여기서의 그런 것들을 뭐 물리적인 폭력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런 아까 말했듯이 자기 표현 그리고 어떤 자신의 힘을 쓰는 거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거고 그런 것들로 좀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지금 우리가 뭐 그림 형제 민담이나 서양 옛이야기 또는 우리나라 옛이야기의 원형을 원형에서의 어떤 의미를 밝히려고 의미를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또 그것을 다시 쓰기 하는 노력도 하고 있잖아. 왜냐하면 이야기는 사람들의 정신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유전자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의 의식이나 또는 우리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 원형이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수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이야기가 가진 힘은 다르게 쓰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그 원형 자체의 모습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그 민담이 갖고 진정으로 우리가 인간이 그 이야기에서 얻어야 될 에너지 그리고 긍정적인 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 그게 옛 이야기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남겨지고 전해지고 있는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그 개구리 왕자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또 한편의 어떤 여성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결혼으로 결말을 지어지는 좀 여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이야기로 폄하될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런 보편적인 어떤 성에 대한 이야기 또는 진정한 성의 결합에서 어떤 그 양자 간에 어떤 태도가 필요한 것인가 이런 이야기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해석을 가져와서 우리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네, 그래서 개구리 왕자를 우리 구독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고 그리고 그것의 한 축으로 또 다른 한 축으로 나는 비네트 슈레더 작가님의 그림체를 무지하게 좋아한다는 거. 지금 연세가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작품 활동을 계속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개구리 왕자 이런 섬세하고 아름답고 환상적인 작품들을 계속 생산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런 아름다운 옛이야기 그림책을 또 다른 작가의 버전으로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긴 구구절절 읊조림을 마칠게.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책으로 만나자. 구독이들 안녕.